안녕하세요. 한용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채널의 트레이너 김한용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근성장이 잘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열심히보다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근성장에 효율적인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나 양이 회복력의 한계를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육체적 혹은 감정 상태를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오버트레이닝은 근력이나 근육의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근력이 줄어들거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버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고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운동량과 운동 강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양이 많으면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운동량과 운동 강도 모두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운동 수행 능력이 불균형을 이루거나 적절한 결과에 못 미치게 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버트레이닝의 덫에 걸려듭니다. 처음엔 누구나 운동량에 비례해 기록이 오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기를 만나면 의뢰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고 운동량을 늘리기 마련입니다. PT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오버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들조차도 그것이 오버트레이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죠. 예전에 TV에서 하던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고도 비만인 참가자에게 마라톤 시합에 출전시켜서 달리도록 강요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참가자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수많은 다이어터들이 그런 잘못된 방법을 따라할까봐 심히 걱정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리기가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체력과 현재 상태에 맞지 않게 무리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방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령 그 방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을 코칭해 오던 지도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오버트레이닝으로 인해 오히려 기량이 향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적당한 훈련 시간을 지키는 새로운 훈련 방식을 선택한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휩쓸면서 오버트레이닝이 명백한 오버였음을 인정하는 데는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트레이너나 운동선수들조차도 오버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란 말은 운동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최선의 방법은 굵고 짧게 하기입니다. 1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하세요. 책상에 무조건 오래 앉아있는 학생보다 짧은 시간 책상에 앉아있더라도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운동을 통한 자극. 둘째, 근육이 재료가 되는 단백질의 섭취. 셋째, 근육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휴식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근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는 운동을 통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커지고 세지는 것입니다. 근육은 크게 지근과 속근으로 나뉩니다. 지근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주로 동원되는 근육으로 트레이닝을 해도 근성장은 거의 없고 근지구력이 향상되어 유산소 운동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근성장은 속근을 자극하는 무산소 운동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즉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성장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속근에 자극을 주려고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무리를 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세트에서는 정말 힘들 때 조금 더 하도록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 때 그만하기 때문에 근육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세트 힘들게 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 세트에서만 하셔야 오버 트레이닝이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0월 28일에 올린 몸을 만들 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 영상을 보세요. 식사를 하실 때마다 단백질 식품도 적당히 챙겨 드시면 됩니다. 모든 영양소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쳐도 문제가 됩니다. 휴식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매일 같은 부위의 근육을 자극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옵니다. 그리고 같은 부위의 근육을 휴식을 주지 않고 트레이닝을 하면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보통 48시간의 휴식을 갖도록 권장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매일 하는 경우에는 근육 부위별로 다른 날에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휴식을 주는 분할 운동을 시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부위별로 나누어 분할 운동을 합니다. 보통 가슴, 어깨, 등, 팔, 복근, 하체 이렇게 나누어 분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근육 부위별로 나누어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분할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과 팔 운동을 하고 다음날 가슴과 어깨 운동을 한다면 팔 근육은 휴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됩니다. 가슴 운동이나 어깨 운동을 할 때는 대흉근과 삼각근이 주로 동원되지만 삼두근도 보조근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삼두근은 이틀간 연속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삼두근이 제대로 휴식을 갖지 못해서 성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 운동과 어깨 운동을 할 때 가슴과 어깨 근육이 제대로 자극을 받기 전에 삼두근이 먼저 지치기 때문에 가슴과 어깨 근육에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지 못하고 운동을 끝낼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분할 운동을 하는 방법은 근육 부위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운동 동작에 따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당기는 운동, 미는 운동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세요. 당기는 운동은 등과 팔 앞쪽이 자극이 됩니다. 미는 운동은 가슴, 어깨, 팔 뒤쪽이 자극이 됩니다. 추천하는 분할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하체와 코어 운동을 하시고 화요일과 금요일은 미는 운동을 하시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당기는 운동을 하세요. 일요일은 운동을 하지 않고 쉬어도 됩니다. 운동 동작에 따라 분할 운동을 하는 것이 분할 운동의 목적인 휴식을 제대로 주면서 근육에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무작정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시는 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